저희들 이제 새로 아간벤을 주제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전에 그 니체 공부를 한 적이 있었죠, 그죠? 저희들이 이제 그 니체 공부를 하고 아간벤으로 왔는데,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물론 이제 꼭 우리 니체를 해서 올 필요 있는 건 아닌데, 공부를 한 적이 있으니까 이제 생겨서 얘기를 같이 해보죠, 그죠? 자, 니체가 이제 신은 죽었다라는 얘기를 한 걸 알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니체 이후의 이론가인 아간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얘기를 무시하고 이론을 펼 수는 없겠지, 그죠? 그러니까 이제 니체 이후의 모든 사고들은 허무주의의 위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사고에서처럼 소위 본질, 우리 본질이라는 개념이 상당히 폭이 넓을 텐데, 그러니까 이제 어떤 존재들이 어떤 기원이 있다든가 근거가 있다든가 또는 이제 그 모든 존재가 지향하는 궁극 목적이 있다든가 이게 다 이제 본질이거든요. 그래서 니체가 이제 신의 죽음이라는 개념으로 사실 신을 이렇게 지운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지, 그죠? 우리는 아마 신을 지워도 신을 그리워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신의 죽음을 선언하고, 그 다음에 이 신으로 대변되고 있는 수많은 이제 뭐 넓게 그냥 본질이라고 그럽시다. 자, 본질이 없다고 했으면은 우리가 만약에 이제 새로운 사고라는 것은 제가 이제 새로운 사고를 얘기했는데 새로운 사고라는 것들은 이런 니체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이런 니체의 사고 위에서 이제 더 사고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 사고를 거부하거나 이렇게 보완하는 게 아니라 더 사고한다는 개념이 있다는 것들이죠. 당연히 다시 말하면 이제 이런 사고 자체가 껴안고 같이 간다는 얘기가 되죠. 그리고 다시 말하면 이제 아간벤의 사고가 니체 사고보다 더 잘 생각할 수 있는가까지 문제가 되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런 얘기 왜 하는가 하면은 니체의 허무주의라는 것들이 근대 모든 사고 출발점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제 이런 것도 무시하고 이게 아주 뻔뻔스럽게 옛날 얘기를 하면서 이제 소리 높이는 사람들은 사실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제 새로운 사고라는 얘기를 했었고, 자 이런 얘기를 제가 하는 이유는 이제 아간벤이라고 하면은 여러 가지 그 논의가 많은 사람인데 가장 잘 알려진 것이 이제 호모스 아케르 모델이죠, 그죠? 호모스 아케르는 신성한 인간 또는 희생당한 인간, 뭐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만, 그래서 이제 여기 썼던 것처럼 이런 식의 개념인데, 이런 식의 그 개념 자체가 우리 언뜻 보기에는 상당히 낯선 개념 같아요. 그리고 지금처럼 이제 근대 사회가 합리화되고 발전하고 이렇게 소위 개명천지에 왜 갑자기 신성한 종교적 개념이죠, 그죠? 옛날 개념 가져와가지고 희생당한 인간 얘기를 하고 있는가라고 물어볼 수 있다는 것들이죠. 사실은 우리가 아간벤이 이제 누구냐 물어봤을 때 이 사람 워낙 능력이 뛰어나가지고 이제 이름이 많지, 그죠? 정치 철학자이기도 하고 의학자이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법학 이론가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정치 철학자라고 한다면은 우리 정치라고 했을 때 이 정치라는 것이 정치학자들이 정치적인 개념을, 정치적인 현상을 가지고 이것저것 설명하는 것은 비교적 구체적으로 보이긴 하지만 사실 상당히 이제 표피적인 게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권위적이거나 또는 이제 독재적인 국가가 있고 또 이제 민주적인 국가가 있죠, 그죠? 또 정치에서 가장 대표적인 개념이 슈미트가 얘기하는 것처럼 정치가 무엇인가 하면은 편가락입니다, 그죠? 누가 우리 편인지, 그 이제 누가 친구이고 누가 적인가. 저희 우리 다 친구가 뭐였나요? 알 수 없죠, 그죠? 그래서 이제 전통적인 논의 구조 보면은 두 가지 가정을 합니다. 일단 이제 수업을 할 때 우리 모두가 친구이기 때문에 우리끼리 할 얘기를 이제 하거나 아니면은 친구와 적이 다 있어도 할 만한 얘기를 하거나가 돼야 되겠죠. 앞쪽인 경우는 문제 안 되죠, 그죠? 우리끼리 얘기니까. 그래서 이제 뭔가를 전제하고 중요한 얘기는 빼먹고 이제 그들이 당면한 과제를 가지고 걸어 나갑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이런 식의 친구들끼리가 전제하고 있는 사고방식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은 그 모든 얘기들은 별 의미 없는 거죠, 그죠?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새누리당파라면은, 그죠? 전제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 전제 같은 것들이 모두의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끼리, 그죠? 자, 적은 고려할 필요 없는 거잖아요? 이렇게 해서 일방적으로, 그러면 사실상은 마치 이제 항상 족을 위한 것인 것처럼 얘기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런 식의 방식이 있거나 아니면은 아예 이제 친구와 적 구분이 너무 복잡하고 어렵고 위험하니까 아예 이제 포기하는 거죠. 그래서 중립성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친구도 적도 아닌, 다시 말하면 친구도 적도 모두 포괄하는 이론이 있을 거라는 것들이죠. 객관성, 합리성 내세웁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이제 어떤 미지가 얘기한다는 것들이죠. 자, 이런 식의 태도가 있을 때 뭐가 바람직하냐? 하는 문제가 되죠. 자, 우리 아가멘한테 물어봅시다. 그죠?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자, 슈미트 같은 사람이 저희 거구파 이론 아닙니까? 이제 이 거구파 쪽에서 볼 때는 예를 들어서 당시에 바이마르 공화국에서 이제 입헌 민주주의 국가를 하는데 너무 국회가 시동치 않았어요. 아무 결정을 못 합니다. 그 사람이 이제 독재 개념을 만들어내고 주권자를 만들어냈어요. 유명한 개념이에요. 주권자. 자, 이런 식의 개념으로 접근했을 때 사고방식은 주권자가 친구를 위해 정치할 겁니다. 그죠? 적은 버릴 거예요. 이런 식의 개념에서 전통적인 정치 모델은 친구와 적의 구분을 했었고, 또 이제 정치의 중요한 구분들이 공사 구분입니다. 공적인 것과 사적인 구분하는 것들이죠. 이제 정치적인 주체들은 개인이지만 공적인 결정을 하는 사람들이죠. 그런 면에서 이제 공사 구분이 중요했었고, 이렇게 있었는데, 아간베는 새로운 사고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만약에 아간베니 더 화려한 말로, 그죠? 자, 정치의 핵심은 친구와 적을 구분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공사 분간은 필요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더 세련되게 얘기를 한다면은, 이 사람 얘기를 배우기 전에 이거 공부를 먼저 해야 되겠죠, 그죠? 근데 아간베는 이런 거를 전통적인 모델로 봅니다. 다시 말하면은, 자, 더 이상 이제 정치의 핵심은, 그죠? 적과 친구의 구분이 아니라는 것들이죠. 물론 이제 그런 얘기 한다고 해서 친구와 적이 사라지는 거 아닙니다. 그 다음에 민주적이냐, 권위적이냐의 구분도 아니라는 거죠. 또 공사 구분도 아니라는 것들이죠. 이런 점에서 제가 아간벤이라는 좀 낯선 사람이죠. 사실은 이제 우리만 낯설고 세계적으로 워낙 유명한 사람인데 우리가 워낙 이제 좀 편식을 많이 하고 소식이 좀 늦지, 그죠? 그래서 이제 아간벤이 이제 뭐 신진인 줄 알고 있는데, 하지만 말로 유럽을 대표하는 그 지성의 대명사입니다. 근데 문제는 제가 아간벤을 고르면서 고민했던 이유는 대부분의 이론가들은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면은 금방 답이 나오거나 이제 정치적 결정을 하기 쉬운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무엇을 할 것인가 하나 물어보면은 답이 금방 나옵니다. 이렇게 합, 저렇게 합시다 나옵니다. 근데 아간벤 같은 경우는 보시는 것처럼 이제 제가 사고란 말 썼거든요. 실천이란 말 쓰지 않고. 아간벤한테 이제 당장 뭘 할까요? 물어보면은 답을 안 합니다. 거꾸로 얘기하면은, 만약 우리가 이제 정치학이나 정치학 얘기하고 나서 뭘 할 것인가? 라고 물어보는 수업이라면은, 처음부터 사실은 물어보기 전부터 답을 알고 있을걸요, 아마? 그죠? 뭘 하려고 모여가지고, 대표로 내서 두드리게 하고, 끝나고 나면은, 됐으니까 단결해가지고 나갑시다. 이렇게 할 겁니다. 사실 이론이라는 것들은 뭐예요? 도구밖에 안 되는 것들이죠. 그렇다면 생각하는 게 아닌 거죠, 사실은. 그죠? 그냥 선동하는 것이고, 여기를 모으는 것이 그럴 겁니다. 그래서 아간벤은 그런 사고 아니란 것들이죠. 아간벤 얘기는 뭔가 하면은, 자, 정치가 더 이상 친구와 적의 구분도 아니고, 권위적 사회에서 민주적인 사회로 가는 것도 아니고, 사적인 이해로부터 공적인 이해로 확대되는 것도 아니라면은, 우리 생각이 따라갈 수 있을까요? 그것을 과연? 못 따라갑니다. 그래서 아간벤은 새로운 사고를 하자는 거죠. 이 새로운 사고라는 것들은, 물론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사고라 자체가 눈에 안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하기도 쉽지 않을 텐데, 새로운 사고를 하지 않는다면은 근대 사회의 수많은 모순과 갈등들이 해결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들이죠. 좀 아간벤이 이렇게 얘기를 거창하게 하는 이유는 뭐 대단한 문제에 있어서 그런 것이냐가 아니라 아주 사소한 문제가 안 풀린다는 얘기예요. 우리 실제 되게 정치적 문제 보시면 이제 크죠, 그죠? 엄청난 이제 큰 일이 많이 하는데,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그죠? 간단히 얘기해서. 자, 난민이 있어요. 그죠? 난민이 있거나, 국적이 없는 사람이 있거나, 또 운이 나빠가지고, 프랑스나 독일에 태어나면 참 좋지 않습니까? 태어나기만 해도 대단히 행복해지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천부 인권을 가지고 태어나고, 말 그대로 자유롭게 태어납니다. 자유롭게. 그죠? 헌법에 보장된 대로, 그 다음에 이제 인권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태어나지 못한 사람, 뭘 어떻게 하면 좋죠? 우리가 되게 정치학 배울 때 기본적인 사고방식이 모든 사람은 자유롭게 태어난다. 라는 얘기 하죠. 우리 보통 이제 어디에 강조를 두나요? 자유롭게 강조를 두지, 그죠? 근데 사실 태어나는 게 중요합니다. 그죠? 안 태어나면 안 될 테니까. 태어나는 게 어디서 태어나는 거죠? 프랑스, 독일이어야 돼요, 그죠? 한국이면요, 곤란합니다. 그죠?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우리 한국에 태어나서 이렇게 뻔뻔스럽게 할 수 있을까요? 자랑스럽게. 나는, 자유롭게 태어났다. 인권을 보호받았다. 글쎄요. 자, 우리가 이제 난민, 국적 이런 없는 사람 같은 경우 사실은 이게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전통적인 국가 이론, 인권 이론
그 다음에 보편적인 정치학의 아주 화려한 개념들을 가지고 설명하려고 해봐도 일단 해당 사항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한마디로 타자들입니다. 그걸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하고 애를 써봐도 할 거라고는 동정심이거나 적대감밖에 없다는 것들이죠. 이런 점에서 이제 전통적인 논의들이 놓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얘기는 이렇게 하면 너무 이제 사소해 보이니까 사실은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수용소에 갇혀 있는 사람들, 호모사케르인데, 수용소, 참 무서운 용어 아닙니까? 그죠? 수용소에 있는데, 아간벤이 드는 수용소는 종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은 아우슈비츠 같은 것들, 그 다음에 이제 소련의 굴라그 같은 것들, 소련 굴라그 같은 것도 사실은 예전에 몰랐다가 솔제니친이 떠들어가지고 이제 소개됐죠. 그죠? 그 당시에 솔제니친이 이야기했더니 좌파들이 상당히 곤란했습니다. 거짓말이야. 내지는 믿을 수가 없어. 눈으로 보고 싶어. 어머나, 어떻게 하면 좋아? 이게 반응들이거든요. 그죠? 이제 그 소련이라는 인간의 해방을 추구하는, 그죠? 해방의 선진 국가가 안 보이는 데 갔더니 강제로 수용소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제 유명한 데 얘기했죠. 그죠? 이반 데니소비치의 하루. 그 하루가 어떤 하루입니까? 가장 운 좋은 날 하루를 그려놓은 거예요. 보기 끔찍한 일입니다. 근데 이제 그런 사회가 소련을 가능케 하는 사회예요. 그러니까 이제 소련을 아무리 들봐도 안 보이죠. 그러니까 소련을 이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수용소를 보는 길입니다. 그래서 푸코라는 사람이 뭘 했죠? 자기 중기 주요 이론이 바로 권력 분석입니다. 자, 굴라그가 어디 있는가? 어디 있어요? 안 보이지, 그죠? 그 사람이 이제 굴라그가 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그죠? 바로 여기 있다. 해서 이제 우리 문지방에 있고, 그죠? 학교에 있고, 병영에 있고, 사무실에 있다.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푸코는 전통적인 권력 개념이 아니라 바로 이제 포지티브하고 생산적인 독특한 개념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 너무 잘 알려졌기 때문에 제가 설명할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소위 이제 그 디시플린, 규율 개념이죠. 그래서 이제 규율을 통해 가지고 개인들의 신체를 길들이는 꼼꼼하고 쫀쫀하고 시시껍질하게, 그죠? 다 기록합니다. 덩수, 뭘 좋아하고, 뭐 애인 몇 명, 뭐 외상값 얼마, 그다음에 이제 이상한 사람, 제 동의를 아나 모르나 다 이거 씁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성적표 매기는 것처럼 성적표, 뭐 정치적인 뭐 다 나와요. 표들이. 그 표 달랑 가지고 있으면은 그 사람에 대해서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치적으로 자기 편을 만들 수 있거나 경제적으로 유용한 존재를 만들어냅니다. 그렇게 해서 푸코는 의도는 노동 수용소를 설명하려고 시작했는데 전통적인 권력 이론을 버리고 새로운 권력을 만들다 보니까는 본의 아니게 그래서 이제 정상적인 사회 속에서 눈에 보이지 않게 하지만 가장 포지티브하게 우리 몸을 만들어내고 있는 그런 권력 메커니즘을 분석했어요. 물론 이제 푸코가 자기 이론을 후회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러다가 이제 푸코는 나중에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좀 이상해가지고 이런 식의 규율 권력이 자기의 모든 게 아니라 생각해서 후기로 가면은 이제 개념이 좀 많습니다. 안전장치라든가 그 다음에 통치 개념을 만듭니다. 구레르망이라는 말을 만들었는데 그렇게 해서 그 전통적인 권력 개념하고 좀 달리 권력은 권력인데 권력의 대상이 신체가 되는 그래서 이제 뭐 굳이 말 번역하면은 신체를 관리하는 권력 정도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원래 이론은 이제 미시 권력이었죠, 그죠? 그리고 이제 복수로 갑니다. 이거는 그런가 하면 이제 권력이 작동하는 방식이 학교대로, 감옥대로, 그다음에 다른 그 필요한 곳마다 다 다르게 움직이기 때문에 권력이 하냐 아니냐 뜻이거든요. 복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시 권력들이 작동했었는데 이런 식의 사고 방식이 규율적 권력이라면은 이것만 가지고 설명이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대상이 인구로 바뀌고 인구에 대한 안전장치. 그래서 예를 들면은 푸코가 페스트가 걸린 도시를 우리가 관리할 때는 규율 권력이 필요합니다. 잘 쪼개고 구분 잘해야 돼요. 그런데 예방의학 같은 게 있습니다. 자, 이제 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왁진을 맞는 수가 있죠, 그죠? 그 왁진을 누구한테 맞춰야 되는 거죠? 병 걸린 사람은 골라 맞출 수 있나요? 안 되지, 그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너나가 아니라 모두입니다, 모두. 그러면 이 사람들한테 주사를 놓으면은 다 효과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여기 규율을 할 때는 미크로니까, 그죠? 세부적입니다. 한 놈, 한 사람 한 사람 다 해당되어 있는 것들. 학생이 30명이면은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마치 기독교에서 양 한 마리 빠뜨리지 않는 것처럼, 그죠? 똑같이 한 사람 한 사람 다 관리합니다. 그죠? 내가 공부를 꼴등해도 등수 나오잖아요, 그죠? 30등 나오긴 합니다. 나는 버림받지 않습니다, 그죠? 미움받을 뿐이지, 그죠? 그렇게 해서 이제 꼴찌로 돼 있어요. 근데 여기는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자, 얘가 건강하다. 건강한 사람한테는 이거 약 안 줄 겁니까? 안 줄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의 예방의학 체계에 따르면은 대상이 개체에서 인구로 바뀝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과학도 바뀌겠죠. 예방의학이 바뀌겠죠. 의학 체계입니다. 의학은 뭘 대상으로 하는가 하면은 개인의 건강이 아니라 공중 건강이 필요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정책으로 바뀌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의사들이 예방을 하고 병도 없는데, 그 다음에 이제 대상은 인구로 바뀌고 정책도 이제 아주 예민한, 그 엄격한 학문이 아니라 의학이 아니라 좀 느슨한 학문이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바뀌고 이렇게 해서 이제 바꾸는데, 그 다음에 실제로 예방주사 보면은 그 중에 뭐 한 1, 2% 정도는 또 괜히 주사 맞아가지고 위험하기도 합니다. 그죠?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인구를 대상으로 인구의 이제 숫자를 뭐 증가시키거나 건강을 돌보거나 하는 방식으로 생명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생명 권력이 있다. 이렇게 해서 푸코가 정치의 판을 완전히 바꿔버립니다. 전통적인 정치 개념을 이제 완전히 판을 바꿔버리죠. 그래서 이쪽에서는 일상세계, 일상적인 권력들. 그래서 이제 푸코를 들으면은 기분 상당히 나빠져요. 그죠? 교실에도 권력이 있다.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제 푸코 말에 따르면 누가 권력자일까요? 여러분하고 제가 있으면은 제가 좀 위험해지죠. 그죠? 우리 옛날에 이제 뭔가 하면은 교실은 권력이 없었죠. 그죠? 진리의 전당이었고 선생님은 진리의 사도였어요. 근데 푸코에 따르면은 진리가 아니라 지식 권력을 가지고 이 사람들을 일정한 판으로 만들어내고 이렇게 하는 사람을 바뀌어야 된다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앞에 서가지고 나를 따라라가 아니라 나부터 봐야 됩니다. 내가 권력에 앞장선 사람이 아닌지, 그죠? 내가 머릿속에서 학생들한테 권력을 가르치는 건 아닌지, 이런 걸 비판해야 되는 것들이지, 그죠? 그렇게 해서 이제 판이 바뀌었는데, 아간벤이 얘기하는 얘기는 이 판에 대해서 또 바꾸겠다는 거예요. 이제 물론 이제 아간벤 소개할 때 여러 가지 방식이 많습니다만, 저는 좀 문제 중심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아간벤과 짝이 되는 이론가가 누구냐 했을 때 가장 가까운 사람은 저는 푸코로 봅니다. 또 푸코로 보고, 아간벤이 속에 두고 있는 사람은 누구냐? 베냐민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베냐민을 공부하고 싶으면 아간벤을 봐야 돼요. 베냐민은 너무 어려운 이론가이기 때문에 막스주의자이자 신비적인 이론가입니다. 그죠? 카발라주의 같은 게 상당히 능한 사람인데,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 보면은 헷갈려해요. 자, 극좌파인데 또 어떻게 보면 신비주의가 있거든요. 참 이게 해석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좌파들은 좋아하긴 하지만 항상 이렇게 불편하고, 또 신비주의자들은 당연히 그 극좌파니까 안 좋아할 수밖에 없죠. 그죠? 이렇게 한 면이 있는데, 그래서 실제로 베냐민이 상당히 그 어려운 얘기 많은데 외울 수 있는 사람 상당히 많습니다. 이해는 못해요. 근데 이제 그 베냐민의 아주 까다로운 개념들을 아간벤이 하나씩 골라가지고 해설해 줍니다. 완벽하게 해설해줘요. 실제 이 사람이 그 베냐민 그 전집을 편집을 했거든요. 베냐민 다 알고 있는 사람이긴 하죠.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푸코적인 문제의식과 베냐민적인 이론적인 틀 같은 것들이 기묘하게 만나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간벤 보시면은 재밌는 사람인데, 푸코 그 후배이기 때문에 절대로 나는 하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나는. 자, 이렇게 나는 하고 얘기하는 사람들 뭐죠? 마치 자기 주인공이라 생각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 그 사람이 나는 하고 떠드는 게 뭐가 중요합니까? 나는. 네가 뭔데? 뭐요? 물론 옛날은 지식이 대단했죠. 지식이 모든 걸 봤으니까. 근데 이제 플라톤쯤 되면 나는 하면 관계없습니다. 그죠? 근데 플라톤도 나는 안 그러죠. 그죠? 그래서 이 사람 말은 뭔가 이제 자료를 얘기합니다. 자, 누구에 따르면 자료를 가져와요. 성경에 따르면, 절에 따르면. 항상 이 사람이 이제 자료를 가지고 얘기합니다. 이게 바로 푸코가 얘기했던 담론학이에요. 자료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 사실과 그건 다 다른 문제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아간벤이 희한하게도 나란 주어가 없어요. 매번 자료가 나오고 그 자료에 대한 해석을 가지고 문제를 만들어가고 문제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이제 푸코도 문제를 만드는 사람. 그래서 이제 프로그램 마티다스형이라고 그러죠. 문제 틀을 만들고 문제를 던지기 때문에 아주 강력한 이론가 중에 한 사람인데, 아간벤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이제 문제를 만들어냅니다. 실제로 보시면 알지만은 정치 철학 또는 철학자라는 사람들은 답을 잘하는 사람도 아니죠. 그죠? 아마 하이데거라는 사람 알 텐데, 하이데거는 존재론자입니다. 그죠? 존재가 뭔가 하이데거한테 물어보면 알까요? 모릅니다. 그죠? 하이데거는 존재란 물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평생 얘기한 사람이에요. 답도 모르면서. 근데 거꾸로 얘기하면은 다른 사람들은 존재란 문제가 중요한지 모르고 살았다는 얘기 한마디로. 수많은 철학자들이.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문제가 바뀌면서 사고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아간벤도 새로운 사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예를 들면은, 자, 우리 옆에 있는 가난하고 권리 없고 버림받고 타자인 자들. 얼마 전에 그런 게 있었죠. 그죠? 요새는 청소부도 옛날 달라졌죠. 그죠? 옛날에 청소부만 해도 학교 청소부 있었죠. 대학에 있으면은
대학의 이제 구성원 중에 청소부가 있어요. 그죠? 우리 사람들은 이제 정규 직원입니다. 근데 지금 어떻게 되죠? 대학이 돈에 관심이 많으니까 용역을 줘요. 그죠? 우린 청소부가 직원으로 필요 없다. 일할 때만 써먹고 버리겠다 이거예요. 이게 이제 전통적인 노예제도가 자본주의 임노동보다 훨씬 인간적인 이유입니다. 노예들은 아파도 노예, 그죠? 멀쩡해도 노예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파도 기분 나쁘지만 먹여줘요. 근데 자본주의에서 어떻게 합니까? 아프면은 이사정이야. 일어나면은 돈 안 주는 거죠, 그죠? 그런 극단적인 모습이죠. 청소부인데 15일 일해야 됩니다, 그죠? 10일밖에 일 안 했어요. 그럼 요금만 받아가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권리를 얘기하겠다고 해봤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이 사람들의 권리를 보장할 데가 없어요. 자, 왜? 노동자가 돼야지 노동권이 있는 거죠, 그죠? 자, 노동법이라는 것은 노동자 보호법입니다. 근데 이 사람 노동자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전에 얘기 드린 적이 있을 텐데, 그래서 한 대학에 총학생회가 학교랑 여러 가지 문제를 이제 싸우는데 문제가 많았죠, 그죠? 우리 두 문제 빼자. 청소부 귀찮으니까 빼고, 강사들, 그죠? 이거 얘들 뭐 우스운 애들이니까 빼자, 이거. 귀찮다, 이거죠? 얘들도 강사료 많이 주고 청소부 올려주면은 등록금 오른다는 거예요. 우린 그런 식의 머리라고 그럽니까? 그건 머리도 아니죠, 그죠? 근데 그렇든 간에 그 인간들은 생각을 그렇게 했으니까, 그죠? 등록금 안 올리려고 청소부하고 강사하고 잘 구분했어요. 다시 말하면 뭔가 하면 우리는 약한 학생인데 얘들보단 강하다는 거예요. 좋습니다, 그죠? 강하니까. 근데 버림받은 사람이 어떻게 하면 좋죠? 청소부하고 강사들은 정말 희한한 일이거든요. 얘기할 데가 없는 거예요, 얘기할 데가. 그죠? 어디 가서 얘기합니까? 또 뭘 요구할 수 있을까요? 없다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사람들이 바로 아간벤이 말하는 호모사케레예요. 자, 호모사케는 바로 뭔가 하면은 그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신한테 바치지 않습니다. 우리 신한테 바치는 건 어떤 걸 바치는 거죠? 먹다가 먹 바치는 게 아니죠, 그죠? 첫 물을 바치고 제일 중요한 걸 바칩니다. 근데 얘들은 이상한 애들이라가지고 바치지 못해요. 불길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제 신의 법에서 쫓겨난 사람들이죠. 반대로 인간의 법에서는 보장해 주는가? 그것도 아닌 거죠. 인간의 법에서 볼 때도 별 거 없습니다. 그도 차는 거야. 얘들 그도 찬다고 그래가지고 우리 보통 사람 때리면 뭐가 되죠? 돈 버는 건 상당히 많죠, 그죠? 싸움 걸어가지고 한 맞습니다, 그죠? 아프긴 한데, 이거 뭐죠? 병원 가가지고 진단서 끌어오는 거죠. 그래서 고소한다고 그래요. 상해죄로, 그죠? 그럼 이제 잡혀가야 되죠, 그래서 이제 합의하죠, 그죠? 그래서 이제 500만 원 내놔 하면은 내놓습니다. 아프긴 해도 500만 원 벌 수 있어요, 그죠? 바로 이게 이제 우리 인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청소부 그도 찼어요, 그죠? 우리 이 사람 인권 보장해 줄 필요 있습니까? 물론 이제 적당히 차야되긴 할 텐데, 그죠? 그럴 필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호모사케는 바로 뭔가 하면은 그 사람들을 죽여도 살인죄가 되지 않는 사람들이 호모사케래요. 극단적인 경우는 합니다만. 그래서 이제 약간 이해를 좀 유연하게 해야 되긴 하겠지만, 이런 면에서 이런 사람들, 또 이제 설명 제가 다시 하겠지만, 수용소에 있는 갇힌 자들에 대해서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인가? 라고 물어보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얘기 드리면, 이렇게 나왔을 때, 아우슈비츠라는 수용소가 바로 이제 근대적인 정치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정치인 여기 있고, 아우슈비츠는 밖에 생각합니다. 예외라 생각하는 거죠. 예외. 그래서 이것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들은 아우슈비츠의 끔찍한 얘기들은 인간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 인간성의 문제를 얘기하면은 인터넷 생각하는 것들이죠. 또 아니면 독일의 문제를 생각하는 것들이죠. 그죠? 근데 아간벤 얘기는 이게 바로 정상의 문제라는 거예요. 모든 정상들은 예외를 설명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하는데 예외를 통해서만 정상이 설명될 수 있다는 것들이죠. 그래서 아간벤은 날가 빠진 문제로 보이는 아우슈비츠를 바로 현대 인간과 현대 정치를 설명하는 핵심에 가져옵니다. 이걸 이해하는 만큼 우리 이해할 수 있다는 것들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이 문제 전체가 바로 호모사케르입니다. 이걸로 아간벤이 주목을 받기 시작하죠, 그죠? 그래서 이제 얘기는 단순히 남들과 다른 얘기를 한 게 아니라 근대성과 근대 정치와 수많은 문제들을 우리 프랑스를 참 많이 알죠, 그죠? 뭐 구조주의니, 포스트 구조주의니, 포스트 모던이니 이런 식의 문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사실은 그것들이 가짜 문제가 아닌데 약간 이상한 방향 흘러가고 추상적이 되고 현학적이 되었어요. 실제 문제가 좀 그려버려졌습니다. 아간벤은 바로 문제를 주고 시작하는 것들이죠. 그렇게 해서 그런 식의 사고방식을 충분히 익히면서 이런 식의 문제를 통해서
이제 전체를 재조명하고 이 사람 말 맞다나 근대 정치에 숨겨진 매트릭스가 뭐냐? 바로 수용소이다. 이렇게 문제를 풀어갑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푸코는 무슨 얘기를 했었죠? 일상 세계의 권력의 작동 장치가 이 사람의 주요 대상이었어요. 근데 그건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다 생각하는 거죠, 그죠? 근데 이제 아가메디의 발언은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수용소라는 말로 예외지만 정상을 설명하는 매트릭스라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제 이걸 이해하는 만큼 이해할 수 있다고 해가지고 수용소에서는 우리 푸코에 따르면은 일상적 권력에서는 정치와 권력이 작용하지 않죠. 그죠? 학교에서 누가 정치를 합니까? 누가 권력 행사합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교사의 지식과 권력을 가지고 학생들을 일정하게 조직하긴 하지만, 그죠? 정치적인 그 좌우를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이제 뭐 법을 쓰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 예외적인 공간 수용소라는 것은 약간 다른 문제가 되죠. 여기는 법이 없을까요?